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텐서플로우 2 가지고 앞쪽에 텐서플로우 1 가지고 구현했던 코드를 동일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텐서플로우 2 가지고만 쭉 해도 되는데 영상을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텐서플로우 2 가지고 하면 앞에서 배웠던 그 개념적인 컨셉들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텐서플로우 1 가지고 일단 구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텐서플로우 2 가지고도 1 비슷하게 그렇게 직접 구현할 수 있고 내가 커스텀한 어떤 이 함수를 만들어서 러닝을 시킬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또이 그, 클래스의 뭐 상속 관계부터 해가지고 뭐 설명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또 프로그램 영역 쪽까지 넘어가줘야 되는 거라서 그냥 일단은 지금은 원 가지고 설명을 앞쪽에 어느 정도까지 제가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때까지만 하고 주로 이제 텐서플로우 2로 할 거고 그래서 이번 것도 일단은 원으로 설명드렸지만 2에서 실제 러닝을 하고 데이터를 떻게 조작해서 러닝을 좀 더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게 텐서플로우 2로 갔을 때는 얼마나 쉬워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텐서플로우 2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에서도 케라스를 쓸 수 있었긴 했지만 따로 되어 있었죠.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었는데 텐서플로우 2에서는 케라스가 아예 텐서플로우 2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냥 케라스를 쓰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케라스에 디펜던시하게 케라스하고 묶여져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나온 상태라서 2에서는 케라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쪽에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고요. 지금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아실 거고 numPy 뭐 이런 것들 쭉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거는 이 부분이죠. 새로 나온 거는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라는 놈 안에서 util, 레이어 뭐 이런 이 패키지 안에 이 클래스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러닝을 시킬 겁니다. 그게 틀려진 점이고 저는 이제 2.0 가지고 온 거고 실제로 SNS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SNS 안에 그러니까 C본 안에 C본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약간 사용법도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 C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팁스라는 그 샘플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아마 대충 이렇게 보시면 알 텐데 어떤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동행자를 몇 명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 팁을 준 사람의 성별이 어떻게 되고 뭐 그 안에서 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었는지 뭐 그 다음에 언제 왔느냐 뭐 그러니까 목요일날 왔냐 금요일 왔냐 토요일 왔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을 쭉 모아놓은 데이터가 팁스라는 데이터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그럼 이 데이터 가지고 러닝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일단 러닝을 하려면 그 숫자여야 되죠. 숫자. 그래서 일단은 이 숫자들 가지고 한번 프리딕션을 한번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목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데이터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얘를 리니어 리그레이션 시켜야 될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시켜야 될 건지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건지는 이제 보시면 자꾸 해보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건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도 얘를 리니어 리그레이션 샘플용으로 사용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데이터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돈을 내고 밥을 먹었어요. 그죠? 식당에 와서 뭐 음식을 먹었고 그랬을 때 팁을 이 정도를 줬다면 예를 들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떤 리니어한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사람이 뭐 X라는 금액의 돈을 내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밥을 먹으면 어떤 팁을 한 얼마나 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얘를 한번 테스트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동행자가 몇 명이 왔느냐 이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그냥 토탈 빌과 사이즈가 그러면 러닝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피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팁을 알아내기 위한 피처가 되는 거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탈 빌과 사이즈를 X로 두고 팁을 Y로 둬가지고 한번 러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한 영상에서는 안 될 겁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일단 처음 하는 거라 텐서플로우 2를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요 일단 주석 처리해 놓은 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지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이게 판다스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미. 그래서 토탈 빌과 사이즈를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토탈 빌과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걔를 데이터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팁은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레이블로 팁을 가져다가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분석하면 토탈 빌은 여기 보면 민 값은 3이고 맥스 값은 50달러까지 먹은 사람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팁도 뭐 2.9달러 준 사람이 있고 최고 10달러까지 준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말씀드리려는 건데, 자, 모델을 만들 때 앞에 텐서플로우 1이랑 틀린 거는 그냥 이렇게 모델을 변수들을 막 그래프를 막 그려가지고 그 사이에 이 그래프를 전체를 그리는 방식인데, 케라스는 이 위에 랩핑을 해놓은 겁니다. 텐서플로우 위에 랩핑을 해놓은 거라서 얘를 좀 더 쓰기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상위 개념의 API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실제로 하부 단으로 내려가서 내가 직접 그 API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텐서플로우 1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이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원래 있던 기능만을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모델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걸 하나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모델 안에 내가 원하는 모델들을 막 집어넣고 이 모델한테 너 러닝해, 데이터를 막 주면서 러닝해 이러면 러닝이 되고, 러닝이 다 끝나면 이 모델한테, 모델 객체한테 그러면 프리딕션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모델을 만들 때 지금은 이제 단순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입력값에 출력값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셜이라는 거를 그냥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네트워크를 그냥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여러 개로 막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이쪽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다음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 데이터를 받고 이럴 때 쓰는 게 시퀀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퀀셜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네트워크 형태를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주면 그 내용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거는 밑에서 아마 그림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간단하게, 텐서플로우 2에서는 간단하게. 그래서 시퀀셜한 모델을 만들 거라는 얘기이고, 시퀀셜한 모델의 그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 요 순서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에 처음에 인풋 레이어가 있고, 그죠?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인풋이 있고 그거를 받아서 서메이션 하는 요 가운데 요거만 일단 하는 거잖아요. 요거만 하는 거니까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주는 네트워크 하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중에 하나밖에 없는 네트워크니까 네트워크는 덴스라고 표시를 하고요. 덴스라는 이 덴스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고, 덴스 1이라고 해주면 한 개짜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두 개짜리 인풋 덴스가 있는데 걔는 그 안에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히든 레이어나 뭐 이게 없습니다. 그냥 가운데 하나, 얘를 출력으로 덴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출력으로 쓰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주면 모델을 서머리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서머리 해봐 이렇게 하면 이게 서머리 해줍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인풋이 들어왔고, 사실 인풋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서머리에 표현이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덴스는 달러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 출력해주는 하나 있는데, 얘네들 보면 토탈 파라미터랑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3개죠. 3개 각각 3개가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3이고 얘 3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이 안에는 3개가 있다는 얘기였고, 앞쪽에 텐서플로우 1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직접 뭐 X, W, B 다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W와 B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죠. 그죠?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가 2개니까 W가 2개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앞쪽에 텐서플로우 1을 보시면 아시겠죠? 두 개가 있는 거고 이 두 개에 그 다음에 바이어스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3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러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총 3개의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즉 이 3개가 러닝이 되는 겁니다. 3개의 변수가 러닝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자동으로 그 안에 이제 앞쪽에서는 왜 X도 만들고 Y도 만들고 W도 만들고 B도 뭐 플레이스 홀더 또는 베리어블에다가 막 만들어서 텐서플로우 안에 그래프를 막 그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케라스는 자동으로 오토그래프 기능이라 그러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줬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유틸스라고 해서 저 위에 보시면 여기 유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 유틸스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 지금은 이게 작아서 저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뒤로 가면 이게 엄청 커져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기능을 달리하는 네트워크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코드를 막 그리고 나면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플롯을 그려달라 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델 png 안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장 여기 나오죠. 그래서 모델 png 안에 그려주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앞쪽에 설계한 그 네트워크 이 러닝하는 이 텐서플로우의 그래프가 그대로 표현이 되죠. 외부에서 2개가 들어오고요. 인풋이 들어오면 이것도 하나의 레이어로 보기 때문에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2개의 인풋이 있고 2개가 아웃풋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중간에 우리는 댄스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의 네트워크 있는 거고 네트워크 동그라미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거고 여기에 다 모아가지고 서메이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개를 출력을 해주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텐서플로우 1 했을 때 한번 이 직전 동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가요? 이제 이 값을 서메이션을 하고 뭐 이 뒤쪽으로 당길 때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코스트 펑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코스트 펑션을 옵티마이즈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여기도 로스 모델을 컴파일 할 때 로스 값과 옵티마이저를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로스 값은 요 보시면 MSE를 썼죠. 우리가 일단은 텐서플로우 케라스 안에 로시스라는 패키지 안에 보면 이미 구현되어 있는 로스 값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로스 값들이 쭉 있는 것들 중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은 MSE니까요. MSE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쓰는 GD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것 또한 텐서플로우 케라스 안에 옵티마이저스라는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옵티마이저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해만 하면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2에 마이너스 5승을 준 거고요. 2 해서 10에 마이너스 5승을 준 거고 이게 GD랑 SGD랑 비슷한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뭐 좀 다른 형태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옵티마이즈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쭉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 그때도 다 수학 공식 계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수학 함수식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를 그때부터는 이제 함수식만 보면서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요. 얘는 지금 텐서플로우 처음이라 동영상이 좀 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나씩 볼게요. 처음이니까요. 이걸 동영상 2개를 자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까지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사각형 안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했던 이 부분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다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이제 텐서플로우 2에서 케라스를 이용하게 되면 fish라는 모델 안에다가 fish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학습을 하기 위한 x값과 그 다음에 이 x의 정답인 y값 2개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앞쪽에서 만들었던 데이터와 레이블을 집어넣었고요. 그 뒤에 에폭시는 텐서플로우 1 했을 때도 보셨겠지만 이걸 한 번만에 러닝은 안 되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이 최저값,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그 값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를
이라고 여러 번 러닝하라고 이렇게 넣어준 에폭시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내가 포물을 만들 필요 없이 에폭시를 넣으면 이 안에서 포물이 돌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하면 이렇게 학습이 되고 각 단계별로 50분의 1, 50분의 2 해서 각 단계별로 여기 보면 총 로스는 처음에는 이만큼, 두 번째 이만큼 이렇게 가다가 최종 단계에는 1.8 정도의 로스가 나오게끔 일단 학습은 됐죠. 그죠? 학습은 됐고 학습하는 건 엄청 쉽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1보다는 엄청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개념을 앞쪽에서 얘네들이 텐서플로우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며 그 안에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 줬을 때 텐서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는구나를 이해하면 이게 엄청 쉬워서 이걸 쓰는 게 더 편한데 처음부터 이걸 하면 물론 머리 좋은 분들은 하겠지만 이게 조금 바로 와닿아서 이렇게 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텐서플로우 1하고 같이 앞쪽에서는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했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 트레이닝 중간 과정을 이렇게 히스토리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다 러닝이 되고 나면 이 히스토리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 히스토리 값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러닝하는 중간중간마다 로스 값도 들어가고요. 중간에 또 다른 값들도 쭉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면서 조금씩 더 해볼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로스 값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플롯 라이브러리 가지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플롯 라이브러리 가지고 그리면 되고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죠. 플롯 라이브러리는 그려서 여기에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플롯 라이브러리에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릴 때는 X 값과 Y 값을 주면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플롯 라이브러리에다가 그냥 어떤 특정한 값 하나만을 던져 넣잖아요. 배열을 하나만 딱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어차피 시계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 1번,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X축에다가 그 순서, 그 데이터의 순서 0, 1, 2, 3, 4, 5, 6, 7, 8 데이터가 들어가고 Y축에 여기서 넣어준 그 데이터 값들을 Y축 값으로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만 집어넣어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로스 값을 여기 찍어보면 에폭시가 결국은 1, 2, 3, 4 막 데이터가 들어간 건 결국 로스 값이 각 에폭시마다 얼마나 나왔는지를 이 모델이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롯해서 히스토리 해서 그려보라 라고 하면 각 에폭시가 지나갈 때마다 이 러닝 레이트가 어떻게 움직였냐, 러닝 레이트가 아니고 로스 값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줄어들었냐 했는데 이 그래프도 사실 러닝한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또는 이론적으로 이 그래프 형식이 어떻게 되었을 때 러닝이 어떤 상태다, 이게 뭐 과적합이다부터 해가지고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편하게 그릴 수 있다. 텐서플로우 1에서도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안 했을 뿐인 거고 어쨌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프리딕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프리딕트를 해보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프리딕트는 여기에 이 내용을 아시겠죠? 데이터와 레이블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코드는 뭐냐면 러닝 했을 때 내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어서 그러면 다 끝나고 모델이 만들어졌고 어떤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겠죠. 안에서 내부에서. 그러면 WX 플러스 B에 맞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을 거고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떤 W와 B 값을 학습했을 텐데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보고 이게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스터디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에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러닝할 때 썼던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프리딕션 하거나 또는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연습용이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와 레이블을 찝으로 묶어서 가지고 갔고요. 아이템 데이터를 일단 리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여기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프리딕트한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프리딕트한 결과물은 텐서플로우가 던져주는 거잖아요.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여러 묶음을 행렬로 계산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라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 숫자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행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리딕트 된 거잖아요. 프리딕트 된 거고
모델함에 프리딕트 할 때 아이템 데이터, 즉 러닝할 때 썼던 그 두 개의 피처 있잖아요. 피처. 그러니까 토탈 빌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몇 명이나 왔느냐라는 두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폼은 돌면서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본 겁니다. 집어넣었을 때 한 개의 데이터를 던졌더니 결과값이 2.83이 나온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Y 레이블이 아까 팁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83 여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을 때 2.83달러 줄 거야. 그 다음 데이터는 1.03달러 줄 거야. 팁으로. 뭐 이런 결과죠. 프리딕트니까. 이 모델의 프리딕트니까. 그러면 얘를 팁하고 팁 프리딕트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팁 프리딕트는 얘는 모델이 찾아낸 값이고 팁은 진짜 값이잖아요. 실제로 준 돈. 그러면 사람은 정말 1달러를 줬는데 시스템은 이거 한 2.8달러 줄 상황인 것 같은데 얘는 1.6달러 줬는데 얘는 1.0달러 준 것 같은데 얘는 3.5인데 3.3달러 줄 것 같은데 얘는 거의 맞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이 되어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전체 데이터가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전체 데이터에 가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차이만 쫙 모아놓고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코드는 팁에서 팁 프리딕트를 뺀 값을 이 에라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죠. 어펜드 하면 어레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쌓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데이터가 쭉 들어가서 이 데이터만큼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이 함수고요. 이 코드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에라스 안에 그 시스템이 얘기한 것과 그 다음에 실제 팁 사이에 그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가 이게 양수로도 나오고 음수로도 나오겠죠.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여기 보면 mp.abs는 뭐냐면 절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수 음수 상관없이 전부 다 양수로 바꾸어서 절대값을 에라스 안에 들어있는 놈들을 전부 다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그것의 평균을 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0.9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으냐는 거죠. 실제 보통 팁은 보통 1달러, 2달러 뭐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 0.9달러가 0.9달러, 즉 9센트가 차이가 나면 9센트 맞죠? 네. 어쨌든 0.9달러가 차이가 나면 네, 이게 좋은 모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사실 이걸 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업적으로 쓰기는 힘든 모델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온다. 이거는 아마 텐서플로우 2 가지고는 이렇게 해도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뒤쪽에는 요거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좀 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텐서플로우 2 가지고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